이번에는 제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TBCF에서 아트 디렉팅을 했고요. 저의 전공은 스페이셜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후배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사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는 약간 모른 채로 있어서 좀 당황? 그랬던 것들이 있어서 사실 또 시작부터가 약간 이제 모르고 시작한 게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먼저 선배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은 듣기도 좋고 이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그 TBCF 아트 디렉팅은 무엇이냐 봤을 때 처음에 그 직업을 찾고서 저는 완전 저랑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었던 그 네 가지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일단 공간 연출이고 기획이죠. 단기 프로젝트죠. 그리고 방송 관련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직업이라니 나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입사 후 알게 된 그 96가지의 다른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일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약간 자신 있게 말하자면 1.4배 정도는 경력을 더 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는 일은요. 디자인 업무가 있고 현장 업무가 있고 약간의 사무 업무도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트 디렉터는 무엇을 하는 거냐? 촬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광고주, 클라이언트가 광고를 하겠다. 이제 하면 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콘티를 짜기 위한 기획 단계의 팀에서 PPM을 해요. PPM은 Pre-Production Meeting이라고 각 팀들과 광고주와 함께 사전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PPM을 정하는데 뭐 거기에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여러 번 그 미팅을 계속 하죠. 이제 하면서 만들어 갈 때 그때 이제 디자인 업무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콘티를 가지고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라든지 3D라든지 그거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정해지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소품들, 세트 제작 이런 게 들어가고요. 이런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촬영 스케줄이 잡히죠. 촬영 스케줄은 PPM부터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한 프로젝트당 하나씩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 겹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이제 매우 바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차분하게 하나가 끝나고 하나를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광고 만드는 일은 각 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뭐 기획팀, 뭐 촬영팀, 조명팀, 뭐 장비팀, 아트팀, 뭐 소품팀 이런 다양한 팀들이 모여서 예술을 하게 되는 거죠. 상업 예술. 그 기획 단계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3D로 실제로 구현됐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이게 촬영이 끝나고 이제 후반 작업이 또 들어가요. 이것도 이제 후반 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후반 팀들이 이제 음악, 편집, 여러 가지 기술, 광고에 따라 3D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제 아웃컴이 나오고 온에어로 나왔을 때 또 보는 성취감, 즐거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런 게 이제 동기가 돼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했던 이유는 저에게 분명히 맞는 면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의 이쪽 일이라는 건요. 나와 일이 존재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일이 나고 내가 일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약간 칼퇴라고 하죠. 사실 정퇴라고 해야 되는데 칼퇴란 말 안 좋아합니다. 당연한 시간에 퇴근을 하는 건데 정시 퇴근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업종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업계가 달라서 분야가 일과 나만 있으면 되고 일에서 만난 동료들이 내 지인이고 친구고 뒤풀이 회식이 나의 뭐 취미 활동이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까 뭐 어떤 게 좋겠다 이런 끊임없이 구상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일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취미 생활도 필요하고 하는데 디자인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수정 지옥이죠. 그 끊임없는 수정 작업. 클라이언트 보내면 피드백이 와서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한 시간에는 퇴근이라는 게 없죠. 이게 사실 저의 첫 직장이었고 저의 첫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적응을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쪽 분야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어차피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고 업계의 환경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분야를 바꾸지 않은 한 어쩔 수 없겠다 싶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였고요.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인데 뭐 흔히 말해 뭐 퇴근은 7시지만 내가 몇 시에 퇴근할 줄 모르고 저녁 약속을 잡았지만 그거는 취소가 되는 거고 언제 와? 아, 나 좀 늦을 것 같아. 몇 시에 오는데? 아, 나도 몰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뭐 주말에 어떤 일정을 잡았거나 뭔가 예매를 한 것들을 다 취소하게 되고 뭐 일정을 계속 캔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약간 워라벨이 워라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크게 배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저의 대학 생활은 다 미대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미적 감각? 그 센스에 대한 기준치가 굉장히 높았달까? 그게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당연하게 관심사고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는데 이제 그거를 일로서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자신감을 얻게 된 게 가장 크고요. 아트라는 건 정확히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랑 이렇게가 예뻐. 왜? 봐, 예쁘잖아. 근데 그 예쁜 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이게 예쁘다고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일로서 접근을 할 때는 그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책임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들게 도움이 됐다. 나를 인정하게 됐다? 스스로에 대한,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기준치를 잡게 되었다는 게 개인적인 큰 수확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인생을 살 때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건 무엇이냐? PPM을 아무리 거치고 여러 번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굉장히 돌발 상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시안이 ABC 시안이 나왔었고 거기서 뭐 B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B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죠. ABC를 모두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D, E, F까지 준비해 가요. 하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여기 G는 없나요? H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요구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든지 그건 좀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건 이렇게 말한다는 건 곧 나의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 능력이 그만큼입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그거를 다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정말 진짜 여기가 진짜 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해결을 하거나 만약에 그게 이제 불가할 경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뭐 H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D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D는 어떨까요? 이런 제안 느낌? 다르죠? 이건 분명 아와 어가 다른 겁니다. 이럴 때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각 팀들도 어쨌든 좋은 아웃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뭐랄까 불안하단 말이죠. 옆에 광고주 와 있어서 진행 상황 다 보고 있고 뭐 계속 딜레이 되고 뭔가 아웃컴이 뭔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와. 그렇다는 건 이 모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각 팀의 사람들은 각 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약간 이렇게 모두가 우왕좌왕 못 정할 때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정하는 거죠.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조명이 지금 뭐 아니야. 그랬을 때 조명은 조명 감독님이 하셔야 되고 미술은 미술 감독님이 하셔야 되고 이랬을 때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짠한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착착착 이런 느낌 이게 중요해요. 신뢰감을 주는 거죠. 믿음. 이 디자인이 좋은 거구나. 아트라는 건 주관적이면서 예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약간 이런 거 컬러를 봤을 때 컬러 매치를 봤을 때 원래 빨강이 예뻐. 여기에는 빨강으로 가야 돼. 근데 자 B 세팅 뭐 노랑 세팅 보여주고 파랑 세팅 보여주고 마지막 빨간 세팅 보여주고 딱 예쁘잖아. 빨간색으로 가셔야겠죠?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진짜 내 눈 안 보여? 약간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예쁜데 굳이 그걸 다 보여달라고 함은 이를테면 시안도 그래요. 디자인 작업할 때 여기서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바꿨어. 여기서 이 컬러만 바뀐다고 상상해서 봐주면 안 되죠. 디자인 업계 사람들은 모두 공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수정 시안 1이었어. 근데 시안 1 수정 시안 1 최종 수정 시안 1 최종 수정 시안 1 최종 수정 이렇게 가죠. 이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도안 칠 때 파이널 계속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친숙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어디서 본 것 같진 않게 해주세요. 웅장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려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뜨거운 프라푸치노 주세요잖아요. 그런 요구들 차라리 진짜 어떻게 다 해달라. 나의 디자이너 생각 버리고 그냥 요구를 다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 백은 흰백 말고 컬러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보여달래. 그래서 이렇게 뭐 시안을 보여줘. 근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시안이 좋네요. 이런 느낌으로 두세 느낌 더 보여주세요. 근데 말이 두세 개지. 그 두세 개 디자인을 더 하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여러 이제 분야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뭐 봐. 아니 다 일하느라 바쁘실 거예요. 바쁘시겠지만 아니 보냈으면 기한이 있는데 그 사이에 피드백을 줘야지 수정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내일까지 뭐 제출인데 오늘 줘서 수정하래. 야근하라고. 나 집에 가지 말고 약속도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촬영장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볼게요. 저 첫날, 촬영 현장 첫날,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네이버 배너 광고 촬영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가지고, 막, 세트장 막 이렇게 있고, 막 사람들 많고, 막 모르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액션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건 좀 훗날의 이야기지만 아트팀 이거 이렇게 진행됐나요? 준비됐나요? 했을 때 막, 네 그거요? 이러면 안 되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팀장님 이거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할지언정 다른 팀한테 그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이 팀 잘하는구나. 이 팀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첫날 에피소드 뭐가 있었냐? 이제 촬영 들어가면 슛 하고 컷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죠. 다 같이 각자 모니터로 보면서 막 하는데 저는 뭐 신입이고 모니터 그냥 이렇게 좀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나도 모니터 같이 보자는 얘긴가? 그래서 네? 갔더니 아니 카메라 가리지 말라고. 카메라 나오라고. 아니 막 모니터도 너무 많고 뭐 카메라 뭐 어딨어 막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를 등지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 그게 이제 첫날이니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흔히 우리 보는 간식차 있죠, 간식차. 이런 것처럼 촬영장마다 아니면 광고주 스케일, 촬영 스케일 이런 거에 따라 또 간식이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간식 테이블이 또 있어요. 뭐 과자랑 이제 음료, 뭐 커피 이런 게 깔려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 일자로 쫙 깔아놓고 모니터 쫙 세워놓고 각 테이블 그 자리마다 과자 쭉 깔려 있고 심지어 이 과자랑 여기 과자랑 달라. 뭐 저건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이건 먹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물어봤죠. 저 자리 뭐냐? 주님 자리라고. 광고주님.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광고주님 착 앉아가지고 촬영 준비 다 끝나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촬영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처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적응이 좀 중요한데 저는 조금 잘하지 않았나. 저 세 번째 촬영 현장의 세 번째 날이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다른 팀들이랑 밥 먹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저 오늘 세 번째 날이다. 촬영장 세 번째다 라고 말하니까 다들 뭐 몇 년차 되신 줄, 몇 개월 오래 하신 줄. 역시 액션이 포인트입니다. 사회를 살아갈 때는 액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진짜 돌발로 갑자기 수정해야 할 때 아니면 진짜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광고 콘티에 내용이 작가 무슨 책 출판사 작가의 뭐 사인회야.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이 이제 보여야죠, 광고에.
그래서 사인을 하는 것도 아트의 일종인가요? 그래서 아트팀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할 때 약간 자신 없는데 약간 뭐가 예쁘지? 이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되죠. 속마음으로 할지언정 할 때는 또 착착 몇 가지 시안 착착착 해서 딱 열심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팀을 만든다.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이거는 저의 진짜 제일 힘든 촬영 날이었는데요. 진짜 이제 촬영 중이에요. 이제 촬영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씬 바뀌기 전까지 이제 한번 세팅 디렉이 끝나면 촬영은 저희 팀의 몫이 아니니까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할 일이고 잠시의 휴식이자 다른 일들을 또 해요. 다음 일들 뭐 하는데 진짜 그 너무 힘든 일이었어. 진짜 나의 그런 일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되게 지쳐 있는데 지치니까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셔야겠죠. 조 감독님이 이제 다 커피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건 사실 에피소드긴 하지만 뭐랄까 한국 한국 문화 약간 뭐 요즘 그런 거 있나요? 부장님이 뭐 우리 오늘 중국집 점심 먹지 마음껏 시키라고 나는 짜장면 뭐 이러면 다 짜장면 시켜야 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무튼 그때 뭐였냐면 그래서 커피를 다 마시려고 하는데 뭐 다들 뭐 그냥 뭐 드신대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뭐 드시고 뭐 아메리카노 드시고 하는데 그건 저는 바닐라 라떼 때 먹겠다. 단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약간 조 감독님이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피식 이렇게 휙 웃으시고 내가 약간 나 너무 막내인데 나 그랬나? 아니 근데 내가 아메리카노 안 마시는 걸 어떡할 거야. 뭐 약간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사회를 배워가는 건가 이런 게 사회라는 건가 뭐 잠깐 느꼈었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저의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90, 뮤직비디오 10% 정도의 비율로 뮤직비디오 아트 디렉도 했었는데 뮤직비디오는 일반 촬영보다 3배 정도 더 힘든데 더 재밌긴 해요. 아무래도 광고 촬영은 좀 일상적인 것도 많이 하는데 뮤직비디오는 있죠. 몽환적인 거. 이렇게 진짜 예술, 정말 아트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준비할 때부터도 좀 재밌는 게 있었고 가끔 진짜 내 취향인 것도 하면 더 재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또 보면 또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히니까 정말 또 더 다른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또 그 약간 그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온에어 됐을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이제 다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제 광고 모델로 되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주로 다 이제 가수 아이돌들이죠. 하는데 제가 연예계에 관심이 참 없습니다. 물론 저의 본진은 있는데 본진 외에 관심이 진짜 없고요. 심지어 저는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예계 소문 그런 가십들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냐 하는데 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걸 진짜 좀 싫음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던 연예인이 야 같이 촬영을 해. 근데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그 말투가 되게 개인적이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을 때 촬영 후 저의 지인한테 말하겠죠. 나 누구 봤었는데 진짜 성격 되게 별로더라 라고 말을 하죠. 뭐 그 말투 한마디인데 이렇게 부풀려졌죠. 제 감정을 실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만약에 그 연예인을 별로 안 좋게 봤어. 그럼 또 다른 친구한테 말하겠죠. 야, 내 친구가 여기 촬영 뭐 일하는데 야 근데 봤는데 진짜 실물이 그렇대.
이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뭐 뭣도 아닌 이야기들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말을 전하다 보니까 개인의 감정들을 실어서 이런 뜬 소문도 나고 이래저래 루머들도 퍼지고 하겠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아이돌들을 보고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신인 때는 뭐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연차 쌓이고 뭐 싸가지가 없어졌다, 이렇게들 말하는 경우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 촬영도 했었는데 약간 안쓰러울 정도로 엄청 기합이 엄청 들어있고 엄청 열심히 해요. 아침밥 먹고 있는데 스텝 밥 먹는 식당까지 와서 일일이 다 인사하고, 촬영 시작할 때 다 인사하고, NG 나면 죄송하다고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단체 씬 찍을 때 찍고 개인 컷이나 유닛으로 찍을 때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때 약간 자기 자리도 없어.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수에 비해 스텝과 매니저 수가 더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다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봤던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이렇게 멀뚱멀뚱 나와서 서 있어가지고 PD님이 여기 앉으시라고 막 의자 이렇게 내주신 적도 있고 하는데, 15살? 16살? 진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겠구나 하면서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남자 아이돌 군무라 그런지 멋있더라고요. 군무를 직관하는 재미. 그리고 이제 연차가 좀 쌓인, 인지도가 올라간 그런 다른 그룹 촬영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신인이라는 건 그만큼 신인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이 더 많겠죠? 스케줄이 더 많고 더 바빠요. 더 피곤해. 피곤한데 기본만 하면 됐지 그 이상 친절할 필요는 서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았다고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단체 촬영이 아니고 이제 개별 찍을 때는 자기 대기실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촬영이 더 많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분배해서 써야죠. 그리고 더 촬영이 많고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니저 수도 더 많이 붙고 스텝이 더 많이 붙고, 그랬을 때 자기 자리도 생기고 자기 대기실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그걸 뭐 쓸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촬영도 아닌데 다 계속 나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감정이 섞여서 연차 좀 쌓이더니 저렇게 됐더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그런 식의 소문이 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음원 제가 제일 처음 듣는, 정말 설레지 않아서 그렇지 참 좋을 일이에요. 나오기도 전에 이제 먼저 듣는 거고 먼저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제 광고 촬영에도 촬영에 따라서 비밀 유지 각서 쓰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핸드폰에 촬영 방지 스티커 붙이고 들어가는 촬영들도 있고요. 이제 뭐 좀 다양한 이제 연예인들을 보긴 했지만 제가 오히려 정말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일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의 모든 건 주관적인 경험이었으니 이제 일일이 그런 공인들에 대해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참 TV와 똑같은 사람도 있고 참 다른 사람도 있고 그냥 이러저런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 일도 힘들다 보니까 개의치 않아요. 저 사람이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소위 말해 모델료가 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촬영 준비가 더 힘들어요. 사전 세팅을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놔야 하거든요. 왜냐면 딜레이가 되면 안 되니까. 대신 촬영 그 스케줄대로 끝나. 촬영 스케줄대로 맞게 잘 끝나. 진짜 프로야. 돈 많이 받아야 돼. 프로페셔널하게 딱딱딱 하고 이렇게 뭐 컷, 좋습니다. 이번엔 뭐 이렇게 해볼게요 했을 때 그 디렉을 정확히 알아듣고 잘해. 잘해서 촬영 스케줄대로 다 진행이 돼. 아주 좋아요. 대신에 뭐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모델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촬영 스케줄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찍다 보면 이제 미뤄지고 이제 뭔가 또 촬영 준비 때문에도 미뤄지고 뭐 그런 뭐랄까 NG가 많이 나서도 미뤄지고 뭐 현장 일이라는 게 뭐 미뤄지고 이래서 미뤄지고 뭐 날씨 때문에도 미뤄질 수 있고 야외 촬영이라면 뭐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추억이 되니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죠? 속세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세상과 인사하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